보시면 우리가 이제 2010년대 초반에도 인구가 감소한다, 그래서 일본처럼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인구가 줄어들진 않았죠. 계속 인구도 줄고 세대 수도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줄어든 게 언제냐면요, 2021년부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가 5,155만 명 정도 되고요. 이게 고점이 2020년이었는데 30만 명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구수마저 이제는 감소하는 이런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완전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자, 그럼 인구가 얼만큼 줄어드느냐. 자, 요거는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만든 인구 추계라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 가정을 해서 미래를 예상을 한 건데, 제가 이 통계 데이터를 제가 아주 유심하게 봤는데 이 통계 데이터가 너무 낙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30년대 초반까지도요, 출산율이 다시 증가를 할 거라고 가정하고 만들어졌어요, 이 데이터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 중간, 가장 좋은 케이스. 근데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냐? 가장 안 좋은 케이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본격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일본처럼 될 거냐, 절대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부채가, 대출이 GDP 대비해서 가장 많은 나라가 또 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동산에 대한 이 충격은 이제 자칫 심해지게 되면은 금융시장이나 대한민국 경제에 너무나도 안 좋은 그런 큰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진지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저는 같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인구 구성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2020년대 이후로는요, 보시는 것처럼 15세에서 64세,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는데 보시는 것처럼 1960년대 이후로는 계속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다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마저 계속 줄어드는 초유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누구만 늘어나냐? 노년층만 늘어납니다. 자, 보시면 노년층이 2040년만 돼도요, 34%가 되고 2070년대가 되면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당장은 뭔가 큰 저런 건 없겠지만 일단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과거에는 하락보다는 상승의 폭이 훨씬 더 컸는데 이제는 완전 다른 세상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진지한 자문을 좀 스스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인구가 성장하던 시기에도 상승과 하락 파동이 한 13년, 14년의 큰 시기를 두고 반복을 해왔고, 지금은 이제 3차 사이클에 지금 하락 파동이 이제 막 발생을 하고 있는,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같은 이런 대세 상승, 모두가 바라는 이런 그림이 바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데이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지금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뭐 대세 뭐 하락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분명히 거품이 있는 거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칫 또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또 내 집 마련 지금이라도 못하면 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에 혹시라도 있으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조금은 이런 데이터들을 보시면서 좀 더 진지한 질문을 스스로 좀 해보시고 그런 의사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심각해
하락했을 때가 한 2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IMF 때 이제 큰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금리위기에 있었는데요. 근데 IMF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 100%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그때는 개인들의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기업 부채가 문제가 돼서 굉장히 대한민국 경제에 큰 충격이 왔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 기업 부채도 심각하지만 가계 부채가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IMF에서도 지금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다 올렸는데, 한국만 지금 5차례 연속 계속 지금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이런저런 또 경제 관련한 기관들에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고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분명한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부채 문제, 그리고 어떤 3차 사이클의 하락이 이제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과거를 놓게 되면 6년, 7년의 굉장히 하락의 긴 파동이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도 단기 반등이 언제든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단기 반등에 좀 이게 단기 반등에 그칠 것인지 찐 반등일지는 이런 아주 오랜 시간의 차트 데이터를 좀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가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1차 사이클, 2차 사이클대로 만약에 앞으로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 3차 하락 사이클이 온다라면, 그럼 과연 우리는 바닥은 언제쯤 올 건지를 우리가 한번 가늠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데이터를 좀 보시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이때도 이제 나타났던 단기 반등이 그렇게 오래 지속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서 아주 길어도 1년 반 정도거든요. 그러면 맥스 한 내년 초중반 정도까지 지금의 반등이 이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이런 하락 파동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전체 하락 사이클이 6, 7년 정도 간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4년에서 5년 정도는 더 하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2027년이나 28년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과거의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김기원의 공식적인 의견이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저는 요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의 반등세가 이어지는 것은 맞지만 완만한 하락이 아니라 생각보다 급격한 하락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단기 반등이, 대세의 상승이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 25년에서 26년 정도, 그래서 뭐 빠르면 한 25에서 26년 정도, 그리고 늦으면이 아니라 지난 사이클대로라면 27년이나 28년 정도는 되어야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통상적으로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의 어떤 이런 하락의 충격파가 왔을 때는 공급 물량이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부동산 PF도 이젠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2008년에 금리가 터지고 나서 3년 후부터는 2011년부터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무려 5년 동안 입주 물량이 매우 작았었습니다. 그리고 상승이 입주 물량이 작아진 지 만 3년이 지나고 나 2014년부터 상승이 나타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은 과거랑 똑같은 거는 뭐냐면, 이제 한번 충격파가 왔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PF 뭐고 지금 다 멈춰 있어요. 그래서 신규 공급이 상당히 많이 22년부터 하락이 됐으니까 3년 뒤면 25년이잖아요. 그래서 25년 하반기부터는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이 줄어드는 정도가 2010년대 하락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심각할 거라는 거예요. 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입주 절벽. 그래서 26년, 27년, 28년, 29년 한 입주 절벽이 한 5년 한번 충격하고 5년 정도가 이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2010년대 초중반의 하락기보다 훨씬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새로운 신규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귀해진다라는 거고, 어느 때보다 귀해진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이런 간극,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또 빈입빈 부위에 따라서,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도 빈입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이 청약이 있죠. 그래서 현재 주변의 시세보다 한 10에서 15% 이상 저렴한 이런 새 아파트, 앞으로 한 2, 3년 뒤에 입주를 하니까 이런 아파트들의 청약을 하는 거는 저는 그래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